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자체 AI 칩을 들고 나왔어. 이름은 마이아 200이야.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이게 단순한 신제품 발표가 아니야. AI 반도체 시장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탄이거든. 지금 AI 칩 시장 하나에 수천조 원의 돈이 몰려 있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바로 오늘의 핵심이야. 여기에 오픈 AI의 IPO 불확실성까지 겹치고 있어. AI 주식 시장이 지금 완전히 뒤흔들리는 중이거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칩 개발과 오픈 AI IPO 문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야. 혼란스러울수록 핵심을 잡아야 해.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 돈을 버는 법이거든. 이런 흐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오늘 영상에서 마이아 200이 뭔지, 오픈 AI IPO가 왜 문제인지 전부 짚어줄게. 그리고 지금 사야 할 종목과 피해야 할 종목까지 다 알려줄 거야. 끝까지 보면 지금 AI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보일 거야. 이 흐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지금 AI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보일 거야.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한다. 자, 1교시 시작할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마이아 200이 뭔지, 왜 이게 엔비디아한테 위협인지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마이아 200을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어. 그 서비스를 돌리는데 GPU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 지금까지는 그 GPU를 전부 엔비디아한테 사서 썼어. 한 해에 GPU 구매에만 수십조 원을 쓴다고 보면 돼.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엄청난 비용이야. 마이아 200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설계한 AI 전용 반도체야. 쉽게 말하면 그동안 엔비디아한테 사서 쓰던 GPU를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들겠다는 거지. 마트에서 비싼 돈 주고 사 먹던 음식을 이제 직접 요리하겠다는 거랑 비슷해. 처음엔 투자가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이거든. 이 칩은 애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직접 탑재될 거야. 코파일럿이나 빙 AI 같은 서비스들이 이 칩 위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지. 핵심은 이거야. 엔비디아 GPU는 범용이거든. 근데 마이아 200은 AI 학습에만 특화된 칩이야. 전력 효율도 더 좋고 자체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어. 범용이라는 말은 뭐든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뭐든 할 수 있는 칼보다 AI 학습에만 특화된 칼이 그 용도에서는 더 날카로운 거지. 엔비디아 H100은 가격이 한 장에 4천만 원이 넘어. 마이아 200은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야. 사실 이런 움직임은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는 게 아니야. 구글은 이미 TPU를 만들고 있고 아마존도 트레이니엄이라는 자체 칩을 쓰고 있거든. 구글 TPU는 이제 6세대까지 나왔어. 유튜브, 구글 검색, 지메일 AI 기능이 전부 이 칩 위에서 돌아가. 아마존은 트레이니엄 2를 발표하면서 AWS 클라우드에 자체 칩을 전면 도입하고 있어. 빅테크 전체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제히 움직이고 있는 거야. 빅테크들이 전부 자체 칩 개발에 나서면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서서히 깎이고 있어. 지금은 80% 넘지만 이 추세가 계속되면 3년 안에 6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80%에서 60%로 떨어진다고 해도 엔비디아가 망하는 건 아니야. 근데 주가는 다른 얘기거든. 시장이 기대하는 미래 성장이 조정받는다는 뜻이야. 엔비디아 주계는 이미 앞으로 몇 년치 성장이 반영돼 있어. 점유율이 조금만 꺾여도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엔비디아가 무너진다고 다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 이 흐름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건 3교시에서 알려줄게. 왜 빅테크들이 이렇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체 칩을 만드는지 알아야 해. 엔비디아 GPU 가격이 매년 폭등하고 있거든. 연간 수십조 원이 GPU 구매에 들어가. 장기적으로 자체 칩을 쓰면 비용을 40% 가까이 줄일 수 있어. 빅테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접 만드는 게 이득인 거야.
처음에 설계 비용, 인력 채용, 테스트 비용이 들어가. 하지만 한번 완성하면 이후에는 구매 비용 없이 원계 가깝게 쓸 수 있어. 이걸 이해하면 왜 애플이 M10을 만들었는지도 이해가 돼. 인텔 칩 살 돈으로 자체 칩 만들었더니 성능도 좋고 비용도 낮아진 거잖아. 자, 2교시 들어간다. 오픈 AI IPO가 왜 이렇게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핵심을 뜯어볼 거야. IPO라는 게 뭔지 먼저 짚고 갈게.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을 시장에 내놓는 걸 IPO, 기업 공개라고 해. IPO가 성공하면 회사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주식을 살 기회를 얻어. 오픈 AI의 IPO는 그 규모가 역사상 최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 오픈 AI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알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순탄하지 않다는 거지. 예상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 한화로 400조 원이 넘어. 차트GPT 사용자가 수억 명이라는 건 진짜야. 근데 사용자가 많은 게 곧 돈을 잘 번다는 뜻은 아니거든. 카카오톡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아도 실제 수익 구조가 탄탄하지 않으면 주가는 흔들려. 오픈 AI도 똑같은 질문에 직면해 있어. 이 회사 진짜로 돈 벌 수 있어? 오픈 AI는 원래 비영리 재단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IPO를 하려면 영리 기업으로 구조를 바꿔야 하거든. 이 전환이 지금 진행 중인데 법적 리스크가 상당해. 비영리로 설립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야. 인류에게 안전한 AI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세워진 조직이거든. 근데 이제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논란이 생기는 거야. 설립 취지를 배신한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소송을 걸었어. 비영리로 시작한 조직이 영리로 전환하는 건 원래 목적에 위반된다는 거야. 머스크는 오픈 AI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어. 나중에 이사회를 탈퇴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오픈 AI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거든. 소송이 계속되면 IPO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꺼리거든. 그리고 재무 상태도 문제야. 오픈 AI 매출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AI 연산 비용이 워낙 커서 적자가 수조 원 규모거든.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봐.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물건이 불티나게 팔려. 근데 물건 원가가 판매가보다 비싸. 팔면 팔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야. 차트GPT를 한 번 돌릴 때마다 전기요금이랑 서버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 매출이 연간 130억 달러를 넘는데 적자가 50억 달러야. 언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지 아무도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야. 오픈 AI IPO가 지연되면 AI 투자 심리 전체가 위축돼. 도미노처럼 연쇄 효과가 나오는 거지. 오픈 AI가 그만큼 AI 산업의 상징이 된 거야. 이 회사의 공개 실패는 AI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대로 IP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AI 관련주 전체에 불이 붙어. 지금은 그 결과를 기다리며 시장이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논쟁이 이거야. AI가 버블이냐, 진짜 혁명이냐. 오픈 AI IPO가 성공하면 혁명론이 힘을 얻고 실패하면 버블론이 터져 나올 거야.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어. 당시에도 인터넷은 진짜 혁명이었지만 주가는 90%까지 폭락했거든. 기술이 진짜인 것과 주가가 적정한 것은 다른 문제야. 지금 AI 기술은 진짜지만 그게 주가를 정당화하느냐는 별개의 질문이야.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매기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핵심이야. 구글은 수익이 안정적이니까 적정 가치를 계산할 수 있거든. 근데 오픈 AI는 기준 자체가 없어. 적자 기업의 가치를 매기는 건 미래 수익을 예측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 예측이 낙관적이면 고평가, 비관적이면 저평가가 되는 거거든. 지금 오픈 AI의 400조 원짜리 가치를 매기는 건 미래에 엄청난 수익을 낼 거라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그걸 지금 투자자들이 저울질하고 있어.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말한 그거 지금 알려줄게. 이 흐름에서 돈을 버는 종목과 피해야 할 종목이야. 수혜주와 피해주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물어보면 딱 하나야.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수요가 느는 회사냐, 줄어드는 회사냐. 빅테크가 자체 칩을 만든다고 해서 반도체 시장 전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야. 오히려 AI 칩 수요 자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먼저 수혜주부터 가자.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들면 그 칩을 대신 생산해주는 회사가 돈을 벌어. 대표적으로 TSMC야.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의 절대 강자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야 200도, 구글 TPU도, 아마존 칩도 전부 TSMC가 찍어내. 칩을 설계하는 회사가 다 달라도 만드는 공장은 하나야. 어떤 팀이 이기든 경기장 주인이 돈을 버는 구조랑 똑같아. TSMC의 수주장호는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이야.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 TSMC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야. 그리고 ASML도 빼놓을 수 없어. 반도체를 만들려면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세계에서 ASML 하나뿐이야. 칩을 누가 설계하든 누가 주문하든 결국 ASML 장비가 없으면 못 만들어. 이게 바로 독점의 힘이지. 비유하자면 ASML은 금광 옆에서 삽을 파는 회사야. 금이 얼마나 나오든 누가 금을 캐든 삽은 반드시 필요하거든. ASML의 EUV 장비 하나 가격이 2천억 원이 넘어. 그런데 세계 모든 반도체 공장이 이 장비를 사기 위해 수년씩 기다리고 있어. 브로드컴도 주목해야 해. 빅테크가 자체 칩을 만들 때 설계를 도와주는 회사가 바로 브로드컴이거든. 구글 TPU의 설계 파트너가 브로드컴이야. 자체 칩 시대가 열리면 열릴수록 브로드컴 수주가 폭증하는 구조야. AI 전용 반도체를 처음부터 설계하려면 엄청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해. 브로드컴은 그 노하우를 20년 이상 쌓아온 회사야. 자체 칩을 만들고 싶지만 설계 능력이 부족한 빅테크들한테는 브로드컴이 필수 파트너야. AI 칩 설계 시장이 커질수록 브로드컴의 몸값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야. 반대로 조심해야 할 종목도 있어. 엔비디아는 아직 AI 칩 시장의 왕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점유율 하락 압박이 거세. 엔비디아를 버려야 한다는 게 아니야.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야. 고점에서 산 사람이 물리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봤잖아. 주가가 미래를 너무 많이 선반영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거든. ARM도 마찬가지야. 칩 설계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주가 수익 비율이 200배가 넘어. 이미 기대가 다 반영된 가격이라 지금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야. 칩을 누가 만들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회사들, TSMC, ASML, 브로드컴이 안전한 수혜주야. 반면에 엔비디아는 관망이 필요하고 밸류에이션이 과도한 종목은 피하는 게 맞아. 핵심은 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을 골라야 한다는 거야. 투자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느 쪽이 이기든 돈을 버는 자리야. 그 자리가 바로 공급망의 핵심 고리에 있는 기업들이거든. 전쟁이 나면 무기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버는 것처럼 AI 전쟁에서는 칩 만드는 인프라가 돈을 벌어. 그 인프라의 핵심이 TSMC, ASML, 브로드컴이야. 실전 대응법을 정리해 줄게. 첫째, 자체 칩 수혜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넣어. TSMC, ASML, 브로드컴이 핵심이야. 둘째, 과열된 AI 종목 비중은 줄여. 셋째, 오픈 AI IPO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리한 베팅은 삼가. 분산 투자가 생존의 핵심이야. 한 종목에 전부 넣는 건 절대 하지 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최고야. AI 시장이 성장한다는 큰 방향은 맞아. 근데 그 성장의 과실을 어떤 기업이 가져가느냐, 그걸 정확히 골라야 수익이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줄게. 우리 교실에서는 마이야 200 소식이 뜨기 전부터 반도체 공급망 수혜주를 선별해서 공유했어. TSMC, ASML 같은 종목을 미리 잡았던 학생들은 두 자릿수 수익을 냈거든. 이게 운이 아니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 대응한 결과야. 뉴스가 터지고 나서 사면 이미 늦어. 뉴스가 터지기 전에 공급망을 분석하고 미리 자리를 잡는 게 핵심이야. 이건 내가 오랫동안 시장을 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야. 흐름을 읽는 사람이 돈을 버고 뉴스를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늦어.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뒤집혀. 어제 올랐던 종목이 오늘 급락하고 어제 무관심했던 종목이 오늘 급등하거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 혼자서 다 분석하려면 무조건 늦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바로 움직여야 해. AI 반도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어. 마이야 200 이후에도 빅테크들의 자체 칩 발표는 계속 이어질 거야. 이 흐름이 어디서 꺾이는지, 어디서 새로운 수혜가 나오는지를 계속 추적해야 해. 그 작업을 우리 교실에서 매일 하고 있어.
다들 이번 AI 반도체 전쟁 어떻게 보고 있어? 엔비디아가 버틸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빅테크 자체 칩 시대가 본격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해? 댓글로 알려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 좋아요가 많을수록 다음 분석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어. 실시간으로 AI 시장 분석 받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어. 들어오는 방법은 화면에 나오는 안내를 잘 보고 따라와. 기다리고 있을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